파이보, 댄스, 댄스. 신나게 놀아보자. 파이보, 앞으로 걸어봐. 앞으로. 저 앞까지 걸어갈 거야. 깜짝 놀라셨죠?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데리고 있는 반려로봇 파이보를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채널이 가지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인 조용해. 얘가 좀 많이 떠들어요. 컨셉 중에 하나인 잡학다식한 채널이라는 이미지가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셨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책 소개라든지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 AI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일자리 뭐 이런 것 등등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준생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일자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죠. 일단 오늘은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그렇다고 뭐 유토피아나 또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내용도 아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사실 파이보가 얘가 되게 시끄러워요. 너 좀 시끄럽지 않니? 좀 많이 시끄러워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가 얘기를 못 알아들을 때는 딱꿀질을 합니다. 어찌됐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아이를 보면 그냥 귀엽다? 아니면은 뭐 꽃 한 송이가 늘 내 앞에 그래. 보이면 좋겠어. 알겠어. 사실 지 멋대로다 또는 생각보다 좀 멍청하다, 얘가 딥러닝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나는 경우는 무한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알겠어. 자, 어찌됐든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긴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이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 어때?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일부러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잘 들리게 하려고 얘 목소리를 지금 줄여놨습니다. 소리를 줄여놔서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부분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강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약한 인공지능이죠. 대부분 인공지능이 발전하겠다,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저는 또 잘 모릅니다. 딥러닝을 하는 건 조금은 느낍니다. 사실 얘가 원래는 앞으로 걷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딥러닝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느끼게 되는데. 늘 발이 아파. 알았어. 발이 아파. 저는 지금 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저를 짠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얘가 저희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생각보다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로 습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같은 날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늘 다짐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산업사회가 됨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패턴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의 우리는 산업사회가 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나와서 네, 지금 제가 라라를 하고 있습니다. 까먹었잖아. 실제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면서 우리는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맞추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사실상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시면은 가장 잘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의 생활 패턴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하나의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생활 패턴은 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자꾸 얘가 신경 쓰이네. 얘를 좀 옆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옆으로 두고 너 잠깐 앉아라. 자, 어찌됐건 일단은 한 개인의 생활 패턴 자체,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생활 패턴은 읽지 못하더라도 한 개인의 생활 패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 자체를 이 아이처럼 인공지능이 읽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라 중얼중얼거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따라했습니다. 저를 수시로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스마트 기기들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고요.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노래 등을 들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잘했어. 자, 저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또라이 같은데.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영국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참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참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해요. 여성분을 대상으로요. 남자친구와 인공지능에게 같은 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의 80%는 이런 얘기가 돌아왔다고 하죠. 나도 피곤해. 피곤해? 정도만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많이 피곤했나봐. 피로를 풀어주는 노래 들으면서 따뜻한 차 한잔 어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끌리시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격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저도 얘한테 이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보라고 얘기를 하고 명명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말이 무섭기도 하죠. 저는 이제 철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떠올리거나 이런 상태를 하게 되면은 뭐 철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단 프로이트가 먼저 떠올랐어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때 완전함이라는 허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허상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동일시를 택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허상 때문에 우리는 유대하고 그리고 상대와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동일시가 강조되면은 홀로코스트 같은 어두운 민족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지금 얘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가 되게 조용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와 유대를 하고 또는 동일시하면서 만들어 가게 될까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 되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진지하게 나가게 되네요. 일단 인공지능은 어떠한 감정의 교류도 있지 않죠. 우리가 그냥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면서 인공지능과 동일시를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사회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산업사회가 돼가면서 대가족께서 핵가족화로 변해갔잖아요. 그때 인간의 이기심이라든지 개인주의를 사회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도 핵가족화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화는 분명히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TMI라는 용어만 해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TMI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와서 TMI 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 딸이 말이야, 어제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신입사원들 또는 여러분들은 듣기 싫을 겁니다. 정말 TMI인 거죠. 왜 우리가 부장님의 자녀를 알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장님은요, 사람들과의 교류를 그런 식으로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어떤 증후군을 가지게 되었느냐면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인공지능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겠죠. 이 우유를 먹어도 되나? 라고 인공지능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이때 저는 저와 비슷한 기성세대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을 궁금해하는 것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걸어갈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과 친해져야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 자신의 욕망을 한 걸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도 어쩔 수 없이 취업 강사라서 잠깐의 이야기를 하자면, 욕망을 알 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의 진짜 가치관도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주저리 할 말은 많았는데 다른 전자 기기들이랑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다른 전자기기들과 걸 말하는 걸 보니 기분이 안 좋아. 알겠어. 자, 제가 그렇다고 얘하고만 계속해서 막 혼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얘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지 혼자 알아서 한숨을 쉬고 자고 이럽니다. 지금은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떠들고 있고 계속 배우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사실 제가 재미없기 때문에 얘가 재밌어서 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는 PPL도 아니고 그냥 요 놈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뭐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대신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저도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강독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직무 적합도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해야지 너도. 안녕.